안녕하십니까. 정봉사입니다.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어령 박사가 좀 저하고 좀 많이 닮았다.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이. 예. 그래서 이어령 박사 닮았네.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 있을 때 그런 얘기 하셨는데 나이가 들수록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긴 합니다. 뭐 근데 다행인 게 이어령 박사가 또 우리 자유우파의 어떤 또 근간이 되시는 분이시니까 뭐 도올, 뭐 김용옥 이런 사람들하고도 대척점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뭐 최장집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좋아요. 마음에 듭니다. 이어령 박사 마음에 들어요. 아무튼 요즘 들어서 이제 사실 많이 좀 원망스러운 사람이 요즘에 좀 많이 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는 당연한 거고, 이재명이는 원망이 아니라 적개심의 대상인 거고, 원망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생기는데 누구냐면 바로 안철수입니다. 사실 안철수. 물론 사실 제가 썸네일에도 썼지만 오세훈, 홍준표도 저는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직장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뭐 60 넘었는데도 회사에서 제발 좀 계속 계셔달라. 뭐 70대인데도 제발 계셔달라. 80인데도 절대 은퇴하시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실제 있어요, 회사에서. 응?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정년도 안 됐는데 빨리 나가달라는 사람 명예퇴직이라고 소위 그러잖아요. 뭐 40대인데도 별로 명예퇴직 해달라고 그러고 50대 때인데 빨리 나가달라고 그러고 돈 줄 테니까 나가달라고 그러고 왜 그럴까요? 응? 어떤 사람은 나이 먹어도 제발 있어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 줄 테니 나가달라고 하는데 왜 이럴까요? 바로 그 이유는 그 조직과 맥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 조직과 맥이. 그러니까 어떤 직장도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나 직장도 그 뭐랄까요? 그 산업의 도를 깨친 사람들은 거기서 되게 오래 살아남잖아요. 그 산업의 도. 그러니까 반도체면 반도체, 뭐 증권이면 증권, 보험이면 보험, 은행이면 은행, 뭐 자동차면 자동차. 그러니까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뭐가 있어요. 업무 형태가 있잖아요. 업무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이 그냥 뭘 살 때는 그냥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자동차를 사지만, 자동차 업에 있는 사람들은 딱 하는 게 뭐야? 우리 업은 또 이게 돼야지. 뭐 라면 업계라면 라면 업계는 또 이게 필요하지. 그 업의 그 정수를 꿰뚫는 사람들은 오래 계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자꾸 뭐 라면 업계인데 자꾸 무슨 어디 문화 콘텐츠 업계에 있는 얘기 자꾸 그런 얘기하고, 또 문화 콘텐츠 업계인데 자꾸 뭐 제조업 같은 얘기하고 이러면 이게 이제 서걱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저는 우파 안에서 오세훈이나 홍준표,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얘기한 안철수 이런 분들은, 각도가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업과 생리가.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홍준표가 그나마 조금, 그나마 좀 이제 일치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홍영 같은 경우도 솔직히 지금까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이제 미끄러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이제 자유우파가 원하는 상이 아닌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유우파가 원하는 리더가 아닌 거예요. 예. 그게 뭐 홍준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왜 그러냐. 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자유우파의 리더인데 니네들이 뭔데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치라는 것은 전체의 어떤 총합된 의지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어쨌든 6.25를 거치면서 자유우파는 어때야 된다. 그리고 뭐 경제 개발을 하면서 박정희를 거치면서 전두환을 거치면서 자유우파는 이래야 된다는 그런 총의의 합이 있잖아요. 그 총의의 합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 거야. 방금 얘기했던 뭐 이어령 같은 사람들도 그런 게 어울리겠죠. 근데 홍준표는 그게 뭐 본인 생각에는 그게 맞다라고 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검사 되고 이렇게 해서 됐지 않느냐. 나는 결선에서 용이 됐지 않느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아닌 거야. 예,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는 또 분위기를 좋아하잖아. 전체적인 분위기. 그 우파는 약간 예술적이잖아요. 뭔가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이런 걸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장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또 그 자리에 어울리는 뭐가 있고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우파는. 좌파는 뭐 그냥 되는 대로 뭐 글라스에다가 소주 따라 마시고 뭐 그냥 운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막 사는 거잖아요, 막 사는 거. 인생 순댓국 먹듯이 사는 게 좌파고고 우파는 웬만하면 좀 격식을 좀 차리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뭐 홍준표가 됐든 오세훈이 됐든 다들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셨어요. 고맙는데 그래도 자리 지켜주고 대구시장 해주고 서울시장 지금까지 끌고 와주고 고마워. 어쨌든 좌파들한테 이겨줬으니까 고마운데 제가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이제 본인들의 그 수명을, 그러니까 정치적 수명은 여기까지가 아니냐. 이제는 우파가 언제까지 맨날 홍준표, 오세훈이고 맨날 뭐 이래야 되냐. 뭐 그런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오세훈, 홍준표는 그래도 안철수보단 나아. 안철수보단. 물론 오세훈은 안철수랑 또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게 박원순을 탄생시켰고 또 홍준표는 어떻게 보면 또 안철수하고 또 같이 맥락이 되는 게 문재인을 탄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들이 오세훈은 안철수하고 또 합해가지고 박원순을 탄생시킨 죄, 그리고 홍준표는 또 안철수하고 합해가지고 문재인을 탄생시킨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각의 죄가 있는데 그 두 개를 같이 합쳐놓은 죄를 한 게 누구냐면 바로 안철수인 겁니다. 안철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안철수가 오세훈, 홍준표는 그래도 뭐 각각의 또 그 공도 있으니까 욕은 안 하지만 그래 요번 참에 그냥 요걸로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세훈도 사실 요번에 저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경선에 좀 해서 마지막까지 경선 흥행을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서 지면은 그냥 이걸로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가지고 바로 요번에 또 안 하고 다음에 또 나와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홍준표 되는 거야, 오세훈도. 오세훈도 나이가 지금 얼굴이 젊어 보여서 그렇지 60대 중반이에요. 좀 지나면 70이야, 70.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노욕을 버려야 돼. 홍준표만 노욕이 있는 게 아니라 오세훈도 노욕이 있는 거야, 지금 보면. 근데 이런 와중인데 지금 진짜 안철수라는 개념은 제가 왜 생각하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멀쩡히 서울시장 해도 될 상황에서 그거를 미루어 줘가지고 박원순이가 3번을 하먹게 만들고, 그리고 문재인하고도 싸웠을 때 홍준표한테 양보를 했으면 되는 걸 가지고 끝까지 그걸 자기가 지켜가지고 완주를 해가지고 결국 문재인을 당선시켜주는 그런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다. 사실 또 안철수가 별짓 다 했잖아요. 또 뭐 국민의당인 거 해가지고 전라도에서 또 표 엄청나게 얻고, 민주당도 솔직히 한번 괴멸시켰지. 고마운 건 있는데 그 부분은 고마워. 민주당 괴멸시켜준 거 한번 고마운데, 문제는 민주당 괴멸시켜준 것만큼 보다 훨씬 몇 배를 지금 자유우파를 힘들게 해준 것도 또 안철수이기 때문에, 안철수는 데리고 있는 당이 무조건 힘들어지는 당이야, 솔직히. 안철수가 민주당으로 가면 민주당이 괴멸되고, 안철수가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괴멸돼. 아시죠?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능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중에서 홍준표, 안철수는 능력은 있어요. 근데 둘은 까면 안 되는 거야. 왜? 홍준표는 방자고 안철수는 뭐 저기잖아요. 연구잖아, 연구. 연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능력은 되는 사람들인데 기본적인 뭐가 안 된다? 까미 안 돼요. 진짜 까미란 말이 여기서 딱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안철수도 그럼 왜 까미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조직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자동차 업계에 있다. 그럼 자동차 업계에 맞는 그런 어떤 어빌러티와 방향성을 가지면서 그 조직을 발전시켜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철수나 홍준표나 너무 자기 색깔이 강한 거야. 자기 색깔이.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뭐 람보르기니 만들려고 그러고, 페라리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건 페라리 가서 만들면 되는데 자꾸 현대자동차 와서 페라리를 만들려고 자꾸 수를 쓰는 거야. 근데 현대자동차가 페라리를 만들어 봐야 팔리지가 않잖아요. 페라리는 페라리에서 만들어야 팔리지, 현대자동차에서 페라리를 만들면 팔려 안 팔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홍이나 안이나 그게 이제 한계가 오는데, 안은 뭐냐면 홍은 눈치를 보는 거지. 어쨌든 그래도 자기가 현대자동차가 좀 그래도 팔려 나가야겠다,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방향성은 있어. 다만 도움이 안 되는 거지. 방향성은 있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장이 야, 그 페라리 안 돼, 그거.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했는데도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어 가는데 그 의지를 꺾질 않고 그래도 비슷하게 또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다 결국은 흥행이 되는 차를 못 만드는 게 홍준표인 거고, 안철수는 뭐냐면 흥행이고 나발이고 가는 내가 중요한 게 내가 원하는 차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페라리야. 페라리. 아예 페라리. 이런 거야, 현재 상황에 가서. 그 홍준표는 페라리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럼 뭐 비슷한 스포츠카 같은 걸 하나 만드시죠, 이렇게 되는 거야. 현대차가 스포츠카 만들어서 되냐고. 그러니까 홍준표는 스포츠카까지는 양보를 못 하는 거야, 이 새끼는. 근데 안철수는 뭐냐? 스포츠카하고 나발이고 무조건 페라리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돼? 이게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여해가면서 결국은 돈도 못 버는 장사를 하게 만드는 사람이 이제 된 거예요, 안철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가게 만드는 거죠, 완전히. 반토막이 되게 만드는 거. 주가가 반토막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기업으로 따지면은. 그게 안철수인 겁니다. 예, 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비유를 해주면 거의 드라마지 않나요? 예? 거의 드라마. 그러니까 이게 정당도 기업하고 거의 비슷해. 결국은 소비자의 커스터머의 취향에 맞게 만들면 대박 나지, 왜 안 나? 응? 대박 난다고. 그러면 민주당은 왜 그러면 소비자의 커스터머에 맞게 하는데 왜 안 되냐? 아니, 1,000만 원짜리 차 파는데 5천만 원 들이면 되겠냐고. 응? 1,000만 원짜리 차 파는데 5천만 원 들여가지고 차를 파니까 소비자들은 좋지. 좋아. 근데 그 차 판 회사가 망해가지고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도 못 받는 차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1,000만 원짜리 차를 파는데 엄청 많이 팔았어. 근데 그 회사가 문 닫아버리면 그 차는 1,000만 원에 사서 좋은데 그거 애프터 서비스는 어디서 받아? 회사가 망했는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야?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차를 팔아서 그 회사가 오래 있어서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잖아.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예 안 되는 회사인 거야, 그냥. 저거 차 사면 안 되는 거야. 차 사는데 뭐 2년 후 보니까 그 회사가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오세훈, 홍준표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자유우파가 원하는 리더는 뭐예요? 정확하게 현대차에 맞는 차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제값하고 팔아서 팔아가지고 그 이윤 내가지고 회사가 10년이고 20년이고 50년이고 있어서 또 그 차 산 사람들 애프터 서비스 받고 또 재판매하고 이걸 원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간단해. 이렇게 쉬운 걸 왜 못하냐는 거야, 제 말은. 근데 왜 이 문제가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 꿈은 무조건 페라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페라리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지금 안철수인 겁니다. 이 양반이 민주당에 가면 민주당이 망했다는 이유인지 알겠죠? 예. 민주당은 어차피 망하는 회사일 수밖에 없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5천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차는 현대차를 파는 회사에서 거기서 페라리를 판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1억을 들여가지고 페라리를 진짜 만든 거예요. 만든 거야. 그러니까 자유우파는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해서 했는데, 민주당은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망하는 회사가 더 빨리 망한 거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어느 조직에서도 가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냥 본인 사업해서 본인이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안내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하면 될 것을 왜 남의 회사 와가지고 정당 와가지고 자꾸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의 로직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러니까 그때 홍준표하고 단일화 안 했는지도 이해가 되지. 단일화 할 생각도 안 했어, 아예 안철수는. 제가 그때 2017년 기억나요. 홍준표는 단일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진짜 마지막까지 노력을 또 안 한 거지, 왜? 그럼 본인이라도 그만뒀어야지, 솔직히. 막말로 저 같았으면 그만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안철수는 아예 처음부터 그만둘 생각 아예 안 하는 거야. 왜? 자기 꿈은 페라리야. 페라리 만드는 거야. 나발이고 필요 없어. 현대 팔리든 말든 무조건 그냥 페라리야. 응? 이런 생각을 하게 한 거야.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요소요소에 그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박원순이한테 양보한 것도. 누가 그런 생각을 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누가 현대차에서 페라리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박원순 같은 애가 와가지고 갑자기 사장질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페라리 만들겠다고 박원순이 같은 좌파 새끼를 데려와가지고 사장을 시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때문에 지금 이게 너무 심한 거야, 우리 자유우파의 이 피해가.
너무 심하게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지금.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이너스야.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오세훈, 홍준표도 이제부터는 마이너스야. 제가 봤을 때. 기여도 좀 있긴 한데 이제부터는 제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부터는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다. 홍준표도 오세훈도 이제 그 유효 기간을 다 했어. 제가 봤을 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철수를 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 안철수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매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안랩에 있을 때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뭐 부채조사 뭐 나왔을 때 본인이 했던 이런 말들을 보면은 정말 주옥 같은 말이고 청년 멘토로서 정말 손색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루었지, 솔직히 또. 해서 어떤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성공을 시켰으니까. 응?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죠, 또, 보면은. 근데 이 정치라는 건 말이에요. 정치라는 산업은 제가 봤을 때 일반 회사하고 좀 다른 것이 하나가 뭐냐면 정치는 망할 수가 없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공공.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가, 이게 공공이 아니고 일반 사기업이야. 그럼 망했어. 그럼 파산하면 되잖아. 파산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철수가 말아먹어도 그거 정당은 파산하지 않아. 그냥 지지율이 떡락이 될 뿐인 거지.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또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수 있는 뭐가 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안철수가 만약에 자기가 그냥 어떤 회사를 차려가지고 말아먹었으면 지 혼자 그냥 말아먹고 말면 그만이잖아. 근데 이게 그게 아닌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는 빨리 기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물론 지금 기업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죠. 어차피 돈 많이 벌었고. 그리고 또 본인이 한테 안 좋은 소문이 하나 있잖아.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출마하거나 뭐가 나오면 안랩이 뜨잖아요, 주가가. 그거 가지고 먹고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솔직히. 안철수가 자기가 좀 돈도 없고 좀 힘들고 이럴 땐 다시 또 출마해가지고 또 안랩 떡상하면 또 주식 팔아서 뭘 좀 해먹고 이런 식으로 산다는 얘기가 있어. 그런 소문을 왜 듣고 살아, 본인이. 본인처럼 그렇게 똑바로 산 사람이 왜 그런 소리를 듣고 사냐고. 그렇게 청년 멘토로서 성공했던 사람이 왜 그런 자기 주식 때문에 출마한다는 얘기 그런 소리를 왜 듣고 사냐고.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청년 멘토로서 또 살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페라리라는 것을, 현대자동차에서 페라리라는 것을 만들 정도의 그런 어떤 그런 정신을 가졌다는 거는, 나름대로는 뭔가 본인이 그런 이상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권력 의지하고 또 다른 개념이야,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권력 의지가, 그러니까 홍준표는 권력 의지인데, 안철수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상형을 만들고 싶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라라랜드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런 어떤 디즈니랜드 같은 거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쯤에서 끝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번에 마지막으로 사강 안에 들면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들든 안 들든, 마지막까지 우파의 마중물이 되셔가지고, 정말 오세훈 홍준표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대선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둬줬으면 생각이 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냥 일요일이라 편안한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